나는 이런 법하고가 영 취미가 없어. 법률하고 말하자면 로man틱하게 말이지 문학이나 시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다고. 심지어 나는 중학교 5학년, 6학년 때 어떤 여학생하고 알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밤이면 그 여학생을 그리워하면서 달을 보면서 시를 썼다고. 시를 많이 썼어. 입 맞춰야지. 70년 만에. 우리 고유한 것이 발견됐을 때, 그때는 내가 정말로 잠을 못 자고 막 희열, 침식을 잊을 정도로 그렇게 희열을 느끼고 그런 행복감을 느꼈는데, 그거 아주 그건 영원히 못 잊어요. 지금도 법 안 지키는데 조선시대 법을 지키겠어? 그런 인식을 깨뜨리면서 조선은 법치국가, 법정 편찬이 계속된 법치주의 국가에 있다는 면을 강조를 하셨고, 한국법제사와 한국고문사학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셨다. 한국고문사학, 한국법사학의 초석을 다지신 분이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한국법제사 전공 석사, 최초의 한국법제사 전공 박사, 대한민국 최초의 유사일의 최초의 한국법제사 담당 전임 교수가 됐어요. 나는 이제 한국법제사를 전공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어떻게 다르느냐, 일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고유한 법이 있었다. 나는 한 40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지금 정년퇴임에 학술원 회원으로 있는 박병호 교수입니다. 내 나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호적상 나이가 있고, 호적상으로는 1931년생이에요. 호적상으로는 만 93세, 그리고 우리 나이로 횟수로 하면은 94세,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낳은 해로 하면은 95살. 적은 걸로 해야죠. 되도록이면 적은 걸로. 문자 그대로 한국의 법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왕조시대, 그리고 이제 해방 후 이렇게 우리 역사가 시대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행해졌느냐, 그리고 언제 또 그 법이 없어졌느냐, 새로운 법이 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한국 법제사 학입니다. 국사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역대 법전을 소개한 책이 한 책밖에 없어요. 그것도 단어로 하면은 10단어 미만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본의 영향인데 일본 사람들이 독일법을 받아들이면서 법제사를 아주 그냥 그 독특한 도구마로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역사를 보게 되니까 법제사는 자연히 사학과에서는 전혀 돌보지 않는 학문이 되고 현행법과 다르기 때문에 법과대학에 와서도 푸대접을 받고 나는 이제 한국 법제사를 전공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에게는 우리 고유한 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고유한 법이 뭐냐? 그것이 나의 이제 학문의 목적이죠. 한국 법제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사실 나는 학교 다닐 때는 그걸 청각을 안 했어. 왜냐하면 저런 한문 해가지고 내가 법학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그런 생각이 나서 지나서 가면서 흑판에 써 있는 어려운 한문자를 보면서 참 별 이상한 글자도 다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운명적으로 한국 법제사를 연구하게 된 거죠. 무슨 족자인데? 뭐 사진이 나온다? 와, 이 사진 내 은사 정광현 선생. 호랑이. 내가 한국 법제사 이 선생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 조그만 책상에 앉아서 뭘 봤느냐면은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조선 왕조 시대의 법전을 내가 한문으로 된 걸 이거 보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누가 등 뒤에서 한문 할 줄 알아? 읽을 줄 알아? 이거 읽을 줄 알아? 대충 압니다. 그랬더니 요새 학생들 한문 모르는데 자네 기특하다고 말이지. 한문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 법제사를 연구하면은 아주 그냥 훌륭한 학자가 된다고. 내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쓰려고 정광현 선생한테 갔어. 선생님, 이제 석사 논문 써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니, 자네 친족상속법 전공 안 돼. 한국 법제사로 전공을 바꾸라고. 아니, 청천벽력같이 미리 뭐 아무 얘기도 없는데 그랬나. 선생님, 이거 무슨 말씀이냐고. 나 한국 법제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선생님, 안 됩니다. 저는 장남에다가 지금 아내가 있는데 홀몸이 아니고 정말로 처음으로 울면서 또 매달렸어요. 선생님, 도저히 좀 안 됩니다. 빨리 마치고 취직해야 됩니다. 그건 자네 개인 사정이고 학문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용납이 안 된다고. 법과대학에도 인기가 없는 건데 전공하는 사람도 없는 건데 내가 그걸 하게 되니까 내 앞길이 막막하더라고. 법학과에 온 사람들이 다 관료나 사법관이 되려고, 법관이 되려고 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한문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나로 하여금 숙명에 빠져들게 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토지 국유설이 지배적이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시대 토지가 사유였다고 하는 걸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송법이 있고 소유권에 관한 것이 있고 매매에 관한 것이 있고 사유의 증표가 되는 것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1960년대) 초반에 나온 토지 소유권에 대한 논문은 그 당시 역사학계에서는 전부 토지 국유제 있었는데 당신이 최초로 사유서를 주장을 하셨고요. 그게 한국 사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셨다는, 그리고 지금은 완전한 통설입니다. 이거 나왔구나. 내가 고문서 정리하면서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이걸 보고 내가 잠을 못 잤는데 너무 좋았어. 현종 2년에 한성부 결성 위반이라. 그러니까 토지 소송의 승소 판결문이에요, 이게. 두루마리로 돼 있는데 펴도 한이 없어. 하여튼 이제 재보니까 10m 몇십 30cm인가 40cm인가 그랬어. 법전에는 재판 판결문 제도가 있다고 하는 건 나타나 있는데 실물은 처음 본다고. 그래요? 실물을 처음 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민사 판결문으로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1959년도 이때니까 참 옛날 아니요? 옛날. 그때 그거 이제 내 품 안으로 왔다고. 입 맞춰야지. 70년 만에 만나는 거야. 이제 기억난다. 이런 글자는 내가 읽어보지도 못한 거, 보지도 못한 글자라. 은휘. 내가 어느 정도 그 당시 초서를 읽을 줄 알았지만은 이두를 내가 많이 공부를 안 해서 이두도 초서로 돼 있다고. 그럼 이두가 뭔지를 몰라. 퇴근 후에 나 혼자 남아서 이걸 하나 쫙 읽어갔다고.
위로 올수록 막 초소가 심해. 아주 그냥 이것도 그러고 이제 이렇게 긴 건 한 사람이 다 못 쓸 거 아니야. 두 사람,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팔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씨가 달라져. 종이가 이제 한지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은 데다가 한성 부인을 찍어요. 반드시 찍어요. 그리고 또 고친데, 글자를 고친데도 찍어요. 고친데도 찍어. 그러니까 문서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성부에서 전부 이렇게 서합이라고 해서 이제 사인을 하는데 이건 이제 한성부 판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특별시장, 국장, 이건 과장. 그 밑에 이제 방장, 창군과 판관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일자지? 이거 마음심자 변화한 거지? 마음심자. 이것도 일자를 이렇게 했죠? 이거 마음심자. 그러니까 그건 내 한마음이다 그 말이야. 내 맹세하고 거짓말이 없다 하는 뜻으로. 한성부에 있는 빈터의 주인이 이제 그 정문부 씨 아들들이 진주로 피난을 가고 그 이제 밑에 있던 사람들 집을 거기다 움막 같은 걸 짓고 이제 살고 있는데 어떤 또 정씨 이제 뭐 참판한 그 자손들이 와가지고 이게 내 땅이다 그거야.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은 거지. 갑의 땅이냐 을의 땅이냐 그거를 이제 한성부가 판정을 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발견됨으로써 조선시대에 사소유권, 사적 소유권이 있었다 하는 게 입증이 된 거지. 우리나라는 고려 중엽부터 이렇게 이런 싸움, 막 토지 소유권 싸움을 많이 했다고. 아주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조상들이. 소송을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 권리의식이 강하다 그 말이야. 내 거라고 하는 거. 내 거가 침해 당하면 그건 악착같이 찾는 거지. 그래 고려 시대는 특히 후기보다도 고려 중엽에는 하도 그냥 소송 사건이 많으니까 개성에다가 임시 재판관청을 만들었잖아. 노비 소송, 토지 소송, 임시 관청을 만들어 가지고 임시 재판을 그렇게 폭주를 했어. 여기다도 해줘야지. 근데 그 당시에 그 판결문이 이렇게 훌륭하다. 일제시대나 해방 후에 판결문하고 하나도 침배가 없어. 재판에 등장한 모든 문서는 거기다 다 적는 거야. 그래서 이건 향토서울이라는 잡지가 나오는데 거기다 실어야 되겠다. 이게 딱 맞다. 한국 한성부 서울특별시 내 토지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연구를 해서 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사 판결문의 소개고 해석이고 그런. 근대가 되기 이전에 조선시대에는 어떤 법률 생활을 했을까? 우리가 너무 몰라요.
참 100년도 안 됐는데 조선왕조 실록. 그러면 실록에 나오는 것들은 이 고관 대작의 이야기예요. 일반 서민들의 라이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나를 좀 구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청원서, 그걸 조선시대는 이제 민장 또는 그 소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결성 위반이나 이 소지, 민장에는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고문서라는 것은 그 법제사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역사학, 또 국어학, 경제학, 그리고 또 다른 뭐 사회사 이런 분야에도 아주 중요한 기초 이 자료입니다. 한 30년 전에 고문서 학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때 이제 초대 회장님이 박병호 교수님이 하셨고, 그 이후에 비약적으로 이 고문서학은 이 발전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호주제를 오는 2006년 폐지하기로 하고 민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각 당내 보수적 의원들과 유림을 중심으로 한 사회 보수 중에 거센 반발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찬성 161인, 반대 58인, 기권 16인으로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계의 50년 수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림에서는 나를 갖다 역적으로 알고 그랬지. 집에다는 그 거의 반 이상 비밀로 하고, 그리고 호주제 절대 지지하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라. 과연 한국의 가족이 가부장제 가족이냐? 남들은 다 가부장제 사회다, 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아니다. 조선의 여자는 일본이나 중국의 여자하고 다르다. 오히려 서양의 여자보다도 스위스의 여자보다도 더 지위가 높은데, 아니 그냥 호주제는 처음부터 그 우리 고유한 거 아니니까 없애야 된다 그러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마치 그 우리 고유한 제도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호주라는 말이 없었어. 호적에만 호주라는 말을 쓰지 일반적으로 호주라는 말을 안 썼다고. 일본의 호적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한국의 전통 가족과 가장권이라고 하는 거, 이 논문에 자세히 실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자녀균분 상속 제도라든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의 재산, 어머니의 재산 따로따로 그거 계산을 하죠. 예. 어머니 재산도 똑같이 나누고 아버지 재산도 똑같이 나누고, 처의 재산이 그렇게 처의 명의로 소유할 수 있고, 처가 처의 명의로 분재를 재산을 나눠주고, 그 여기에 다 쓰여 있어요.
솔선수에 유리하는 친족과 금은법이라는 거. 그때 그 논문을 쓸 때 그 전부터 한국의 여권이 강하다. 여권이 잘 보장돼 있다. 상속분도 아들하고 똑같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 왕조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높다는 걸 알고 있었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적어도 늦어도 17세기까지는 장가 가면은 처가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처가 살이를 한다고. 근데 처음에는 처가에서 자식 하나 둘 날 때까지 오래 살았어.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딸도 많이 낳고 그러면 사유가 많으면 한 집에서 살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점점 처가 살이가 짧아져 가지고 3일 신행. 장가 가가지고 3일 만에 마누라 데리고 돌아오는 거야. 이런 관행이 이제 새로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 나도 결혼식 거행하고 3일 만에 와이프 데리고 집에 와가지고 어른들에 다 인사하고 그리고 또 내가 데리고 갔어. 나도 아주 전통적으로 결혼을 생활을 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어떤 바보가 한국 법제사를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책을 내니까 갸륵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정하는 거지 뭐. 아니 근데 이거 처음에 청권을 찍었나? 청권이 책방에서 완전히 눈을 감출 때까지 10년이 걸렸어. 그런 책이 어디가 있어? 없어. 10년 걸렸다니까 청권이. 그러니까 평균 1년에 100권밖에 안 팔렸다는 얘기가 되지. 아무 인기가 없는 거야. 이때 아주 그냥 이 종이값도 비싸고 할 텐데 희생 출판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배고픈 공부했다 그 말이지. 배고픈 공부했다. 2009년에 로스쿨이 생기면서 한국 법제사라는 게 아주 카리큘럼에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약 80년의 생명밖에 없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한국 법제사를 전공으로 하는 전임 교수는 정근식 교수 한 사람밖에 없어. 내가 있을 때는 내가 그랬었고. 그러니까 학문이 없어졌어. 말하자면 학문을 지탱해 주는 것이 교육이거든. 교육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슬픈 학문을, 그렇지 않아도 한국 법이 어디가 이조시대에 무슨 법이 있었느냐, 고려시대에 무슨 법이 있었느냐 이런 판에 차만 마시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잔만. 예. 한 잔 하고. 석사 1학기 내에 한국 법제사나 동양 법제사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고개를 탁 드시더만은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자네 미쳤고 미쳤어. 동가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쉬시다. 그래도 미친 사람도 필요하지. 누군가는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선생님과의 이제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기억이 나시는지요? 이거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야, 이런 헤어스타일 하고 있었네. 이거 어딘지 나 모르겠어, 이거. 이거 선생님 연구실입니다. 그래요? 예. 항상 난을 키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했고, 오래간만에 항상. 보네. 예. 아이고, 나는 이런 이것도- 사진 하나도 안 남겨놨어요. 예.
이게 환갑 때 사진인데 아, 이런 사진 나 없어요. 나한테는. 아, 이거 참 옛날 그리운 얼굴들이다, 전부가. 예. 아이고, 참. 최종고, 그리고, 임상혁, 김지수, 부산, 동아대학의 이종길. 저도 거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 있어? 예. 여기입니다. 이정길 옆에. 여기 그냥 지내갔네, 내가. 예. 이거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어. 저희 같이 대학원에서 가정 수업 듣고 뭐 대학원에서 석사 선생님 지도 해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건 주례를 기억에 본 주례는 5을 쓰리 셋은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내가 당했으니까. 내 아버지 묘비 뒤에도 이 시대의 마지막 가부장이다. 내가 그걸 썼다고. 그렇게 엄격, 나한테 웃음 한마디가 없어. 한마디 웃음도 없어. 내가 무슨 뭐 상을 받고 학장이 되고 뭐라고 해도 일체 웃음이 없어. 그런데 평생 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라고. 내가 좀 가부장정 대법가 했더니 그때는 이미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밑에서 치고 올라. 밑에서. 저 계시는 선생님이 이 프로 찍을 때도 좀 항상 분규가 우리나라에서 맺는 거라대 그게. 다른 나라에 없대. 네. 오. 그래서 이번에 뭘로만 적고로 너희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고문서의 세계를 한 사람당 200%씩 다 빼가라. 그러면 나는 여한이 없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막 전율이 이렇게 이르면서 저거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고문서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언젠가는 고문서를 가지고 우리 심성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보다 보면 케이스는 다양하지만 그 고문서가 굉장히 그래도 사실적이고 좀 그래도 뭐 꾸밈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잘 읽다 보면은 사람들의 좀 미묘한 진짜 바닥에 있는 심정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한국 사람의 심성이 어디서 나왔냐 말이야. 가난할 때는 도둑질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해치고 그랬는데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살인, 강도 이런 거 많잖아.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거든.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양성됐는가 그건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쓰려고 그래. 이제 초고는 잡아놓고 그건 발표를 했는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어. 그때도 엄청 감동적이었고 남편들이 아무 말도 하는 사람이 없더라. 상상하기 어려운데 상상하기 어려워. 이거 뭐가 들어있는지. 에이 이건 뭐 이런 걸 어디서. 효봉 이건 내 외조부의 글씨야. 외조부가 오시면은 우리 집에서는 뭘 하시냐면 글씨를 쓰셔. 이런 글씨를 먹 갈라고 그래. 나보고 먹을 갈라고. 그래 먹 가는 법을 내가 5살 때부터 배웠어. 똑바로 세워서 똑바로 갈아야 된다고 하는 걸. 그리고 힘 주지 말라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먹을 갈고 있으면은 나중에 아 착하다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거기 과자나 이런 걸 날 이제 과일을 갖다가 주신다고.
그러면 항상 그 과일이 먹고 싶어서 외할아버지 방에 꼭 그 외조부 방에 가서 앉아서 호가 있어야 되잖아. 자, 호를 뭘로 하나 한잔하다가 내가 고향이 해남군 화산면 월홀이라. 그러니까 이왕이면 신선사는 큰 바다가 좋다. 그래서 영자를 하나 따고 그다음에 이 바다가 물이니까 그다음에 산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화산, 고향이 화산, 영산이라고 하는 호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걸 이제 쉽게 풀이하면은 삼수변, 이건 물과 술, 물과 술. 그 다음에 영자의 맨 위에가 망구라, 망구. 망할 망자고 입구자. 눈치 안 보고 말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선들이 하는 말을 망구. 밑에는 다롤이 들어가, 다롤. 그러니까 얼마나 로man틱하냐 말이지. 다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계집녀, 여자가 들어간다고. 자, 달도 있고, 여자도 있고, 술도 있고, 산수도 있고,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가 이제 범인이라는 범. 무슨 재산이나, 벼슬이나 이런 거에 욕심 안 내고 범인처럼 사는 거야. 범인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산을 그렇게 망구, 월, 여, 범 이렇게 아주 구성 요소가 아주 좋아.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호로 만든 거지. 그때 1950년 겨울에 만든 호를 지금까지 그대로 그냥 어려운 글자지만 쓰고 있어요. 여기밖에 안 돼. 여기하고 도서관하고. 내가 여기서 도서관장도 했어. 규장각도 하고. 이게 이제 요 옛날 도서관 앞에 지은 연구실이에요. 요새 또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음성이 또 작게 나와. 여기요? 여기요? 다음으로 고등학교 복장대학 박변환 노동위원회 강연이 있겠습니다. 박변환 선생님은 한국보문조합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강연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석사논문 제목을 냈는데 자네 전공을 한국법제사로 바꿔. 선생님 지금 바꾸면은 남들보다도 1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그건 자네 개인 사정이라. 한국법제사를 전공 안 하면은 자네 학위 못 받는다고. 내가 이 분야에서 1인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자기가 공부하기 나름이죠. 남이 안 하는 거, 남이 하는 걸 같이 경쟁하면은 어렵습니다. 남이 좀 소홀히 하는 분야, 이런 분야를 열심히 캐면은 나 정도의 그런 행운은 얻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안 말라.
그러면 감기도 나와버려. 강이라고 는 한강장 150분 쉬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지금까지 쭉 쉬지 않고 했어요. 지금은 자랑스럽죠. 나만큼 오래 한 사람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뭐 어떤 면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쓰러질 때까지 하는 거지. 쓰러질 때까지. 그 영광이지 사실은. 강단에서 쓰러지면 그 영광이지. 한 가지 해결을 못한 게 있는데 조선 중기 5현 중에 두 번째가 이언적 회제 선생의 아버지 편지가 조각조각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하는데 이두를 사용했어. 이두를. 근데 그 당시 여말선초에 관찰 중에 이두를 사용한 건 내가 못 봤거든. 근데 거기는 부자간에 뭘 주고받고 하는데 이두를 사용했다. 완전히 해독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끊어지고 조각조각 이렇게 문서를 갖다가 딴 데다 이용하느라고 잘라버렸어 말이지. 아직도 그 해결 못하고 있어요. 딴 데서 발견이 안 되니까. 30년쯤 됐다. 그 후로 딴 사람도 그걸 연구를 안 하고 그걸 고문서집에 실지도 않고 그게 지금 묻혀 있는 거지. 내가 조금 정신이 맑고 건강만 허락한다면 그걸 마지막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학이 수입된 법학이잖아요.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법이 수입돼서 결국 우리나라 근대화라는 게 결국 서구화였잖아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때 유럽식으로 해결할까, 미국식으로 해결할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 이제 와서는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했지?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지? 이런 것들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관심 갖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 법학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관심이 없을 때니까 선생님이 그 시대에 한국 법제사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으셨을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렇게 선구적으로 하신 그런 정신들이 좀 지금 와서 조금 더 확산될 수 없을까. 이젠 좀 살만하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한국 법제사의 연구와 함께 그 현행법을 연구해서 명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언이지 뭐 나의 유언. 그걸로 마감이요. 나는 그 이상 그 이상의 것도 없고 그 이하의 것도 없고 내가 한 학문이 민족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는 거 소망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하죠. 행복해.